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명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는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이고 저술가이며 교사, 대중연설가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입니다. 자기계발의 선구자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1888년 미국의 미주리주에 있는 한 농장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955년 뉴욕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누구 못지않은 치열하고 열정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의 책은 출간될 때마다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또한 전 세계로 번역되어 그의 독자가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죽은 지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꾸준히 사랑받으며 애독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석 같은 그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독스를 퍼붓고 자기만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사람을 다룰 때 상대방을 논리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며 게다가 편견과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하여 행동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을성 있게 상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아무리 성질을 부려도 코브라와 같이 독을 품어도 조용히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개 유순해지는 법이다. 오해는 논쟁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임기응변, 외교성, 위로,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동정적으로 생각하는 친절을 보여주어야만 비로소 해결된다. 당신이 감정을 상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내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라.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 소모의 정도는 중노동보다도 질병보다도 이유가 있어서 걱정하는 때보다도 훨씬 심하다. 그러므로 미움의 불꽃이 자기 몸에 스며들면 곧 지워버릴 일이다. 대신 아름다운 생각을 심어주자. 우리들의 정신력은 신에게 물려받은 귀중한 것이므로 가치 있는 일에만 쓰여져야 한다. 친구를 얻고 당신의 생각에 동조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상대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자기가 가장 악평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확히 보지 못한 까닭이라 생각하라. 말하는 속도를 줄이면 상대편에게 말할 기회를 그만큼 더 주게 되며 상대가 말하는 동안 자기는 생각할 수 있는 틈을 대신 보상받게 된다. 상대방을 꾸짖는 것보다 칭찬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신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것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자기가 더 잘났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상대를 얕잡아 보면 반감만 사게 된다. 혹 당신이 우월하더라도 상대는 그것을
행운이라고 여길 뿐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친구를 얻으려면 상대방의 뜻에 동조하고 그 뜻이 옳으면 최대한의 아량으로 받아들여라. 아울러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정하면 제 아무리 돌부처와 같은 친구라도 이해를 하고 존중하게 된다. 상대를 진실로 설득시키려면 꾀를 부리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아야 한다. 자기를 부풀려서 과장하면 실패하는 것은 뻔한 노릇이다. 남을 비난하는 대신 상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상대가 왜 그러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잘 생각해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으며 또 동정, 관용, 호의가 저절로 우러나온다. 우리는 그다지 심한 저항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당하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린다.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강요된 의견보다는 자기 스스로 구상한 의견을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자기의 의견을 강요하려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상대에게 진정으로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이쪽에 흥미를 갖게 하려고 2년간 악정고투한 끝에 겨우 얻어지는 친구보다 더 많은 친구를 2시간 정도면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친구를 얻는 최상의 방법은 자기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대의 마음을 확실히 붙잡는 방법은 상대가 중요 인물이든 아니든 마음속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이 부질없는 아첨보다도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거꾸로 상대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틀리게 되면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 자기의 잘못을 알면 상대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면 상대는 관대해지고 잘못을 용서하는 태도로 나오게 될 것이다. 남을 비평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보일수록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해와 관용은 뛰어난 성품과 극기심을 갖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미덕이다. 겸손과 칭찬은 우리들 일상생활의 교제에 크다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올바르게만 응용하면 인간관계에서 기적을 낳을 수도 있다. 실망하거나 낙담하여 희망을 잃었어도 현 상태로 타겟점을 시도해 볼 만한 이유가 2가지 있다. 첫째 이유, 성공할지도 모른다. 둘째 이유, 성공을 못해도 자기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앞을 내다볼 수 있게 되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생각이 소극적이던 것이 적극적으로 된다. 그것은 아이디어가 차츰차츰 샘솟아서 대단히 분주해지며 이미 지나간 잊었던 일을 가지고 슬퍼할 만한 시간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비평하는 소리가 들리면
자신을 방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침착하고 겸손한 태도로 명랑한 기분을 가져라.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